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돼서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남성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숨진 이 모 씨는 생전 자신은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그 뜻을 지인들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 씨의 사망을 두고 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유사점을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사실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발언들을 하는 게 좋지 않죠. 그리고 네, 이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경찰에서도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힌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인이 또 예전에 생전에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실 또 극단적 선택뿐만 아니라 사인에는 이제 타살도 있고 그냥 다른 병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SNS 타임라인을 보고 왔는데 그 전에 사실 대장동 의혹 때문에 수사 도중 두 분이 숨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 네티즌 분들이 쉽게 말씀들을 이쪽 저쪽에서 꺼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인이라든지 또 진실을 규명하는 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돼버린다. 한쪽 편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죽음으로 도움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근데 그런 질문도 잘못하게 되면 그분 역시도 그러면 이 죽음으로 도움을 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파성이라든지 진영 이런 걸 좀 막론하고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진상 규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숨진 이모 씨와 이재명 후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이제 이분의 사망 소식이 보도가 되자마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기다렸다는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분노하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진짜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신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것을 어떤 또 정치 쟁점화해서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 거죠. 이제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그 허위 주장으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분의 사인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너무 좀 한 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좀 어떤 그 이익을 따져서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 후보와 엮어보려는 그런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오전에 정의당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사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분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정치 쟁점화 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대장동 두 분의 경우도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연달아 되면 합리적인 일반적인 국민들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할 일은 이분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해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뭐다 비난하기 앞서서 이런 확실한 해명을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 중에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가 한 말인가? 이런 순간적인 착각을 할 만한 말이었는데 친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내용 굉장히 속이 부글부글 것 같아요. 친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네. 그동안 저런 식의 어떤 말실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본인 생각을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또는 네. 과하게 표현하신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마치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원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재명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홍보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네. 또 본인이 인천시장 때 주장했었던 누구나 집이라는 그 공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 관련 공약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당 대표가 물론 당 대통령 후보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건 맞는데 네. 너무 밀착되고 또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저는 실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가끔가다 조금 이 선을 넘어서 문제에 자꾸 휘말리네요. 워낙 이제 송영길 대표가 좀 열정적이셔가지고 네. 막 이제 당신의 생각과 소신을 좀 피력을 하시죠. 어제도 보면 사실 이게 좀 실언인데 그냥 정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어떤 기득권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부당한 어떤 핍박을 받았다.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네.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일 뿐인데 네. 마치 문재인 정부 하에서 탄압을 받은 것처럼 네. 뭐 그렇게 한 건 분명히 실언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또 윤영찬 의원께서도 네. 뭐 걱정 어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이제 의도된 차별화 전략보다는 뭐 네. 실언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당 대표께서 엄중한 시국에 네.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두 분 다 실언이라는 전제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아 저것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송영길 대표가 뭐 문파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친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사들이나 지지자들 상당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어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네.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악역을 자처하고 네. 고의로 이렇게 좀 더 센 워딩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합리적인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수인 거 아닌가요? 그런 계산까지 넣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면 알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인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